심장 없는 거인 다시 바다를 꿈꿀 때 울산 대한민국 지도를 펼치면 동남쪽 끝자락에 작게 자리한 도시지만 이곳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심장이었다. 도시의 동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들은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 그 자체였다. 해가 뜨면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강철 블록을 조립했고 그들의 땀방울은 길이 400m에 달하는 거대한 배가 되어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하지만 2025년의 울산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서서히 체온을 잃어가는 거인과 같았다.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공세에 수주 낭떠러지로 내몰렸고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온 K조선의 신화는 이제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낡은 트로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의 도시 한복판, 대한조선해양의 심장부인 설계 2팀. 사무실은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또 뺏겼답니다. 방금 전에요. 그리스 선사 컨테이너선 8척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보다 척당 500만 달러를 더 싸게 불렀답니다. 팀 전체에 싸늘한 한숨이 번졌다. 설계 이 팀을 이끄는 박진수 부장은 30년간 이곳에서 뼈를 묻은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도면과 씨름하며 세계 최고의 LNG선을 만들어냈던 그의 손은 이제 마우스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기술도 없는 것들이 값싼 인건비로 밀어붙이니 당해낼 재간이 있나. 그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누구 하나 대꾸하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제회사기구 IMO는 2030년부터 선박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고 당장의 생존이 급급한 회사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홀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연구원이 있었다. 이세연 주임.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남초 조직의 몇 안 되는 여성이자 별종 취급을 받는 인물이었다. 입사 3년 차.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기존의 설계 방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지만 거대한 관성과 위계 질서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다. 이주임, 지금 한가하게 개인 연구나 하고 있을 때인가?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세연의 등을 찔렀다. 세연이 돌아보자 박 부장의 눈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
자네가 하려는 말 뭔지 알아. 선체 저항을 줄이는 새로운 선형, 암모니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게. 우리가 지금껏 40년간 이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 왔어. 근본은 변하지 않아. 문제는 원가야. 어떻게든 기존 설계에서 원가를 5% 더 줄일 방법이나 고민해.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 박 부장의 말은 설계 이 팀의 불문율과도 같았다. 혁신보다는 개선을,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수십 년간 대한조선해양을 지탱해 온 방식이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원가 절감.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낡은 배를 조금 고쳐 쓰는 것만으로는 결국 침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는 유려한 곡선의 선체가 떠 있었다. 혹등고래가 물속을 미끄러지듯 유영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기존 선박보다 물의 저항을 15%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선형이었다. 그녀는 이 설계를 위해 지난 1년간 밤을 새워가며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설계는 그녀의 컴퓨터 폴더 안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조선소는 마치 생명 활동을 멈춘 거인처럼 고요했다. 저 멀리 도크 안에서 희미한 용접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반짝였다. 저 불씨마저 꺼져버리면 이 거인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세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잡았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내 심장이 시키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기회 또한 그러했다. 얼마 뒤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에 노르딕 라인이 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한다는 공고가 떴다. 단순한 발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조선업계를 향한 하나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발주 조건은 까다롭다 못해 불가능에 가까웠다. 첫째, 현존하는 선박보다 연료 효율이 20% 이상 높아야 할 것. 둘째, IMO의 2030년 규제는 물론 2050년의 탄소 제로 목표까지 충족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것. 셋째, AI 기반 자율 운항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항 효율을 극대화할 것. 총 수주액은 5조 원.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 계약을 따내는 자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터였다. 대한조선해양은 물론 일본, 중국, 독일의 모든 조선소들이 사활을 걸고 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대한조선해양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장 주재하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기존의 LNG 추진선으로는 연료 효율 20%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차세대 연료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기존 LNG 엔진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선체를 경량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박 부장의 현실적인 제안에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회의실 뒷자리에 배석해 있던 젊은 상무 최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오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회사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사장님, 그 정도의 개선으로는 노르딕 라인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효율적인 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운업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혁신이라 최상무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있소? 최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한 젊은 연구원의 보고서를 떠올렸다. 혹등고래 선형과 암모니아 LNG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보고서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력과 방대한 데이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모험을 걸어보기로 했다. 설계 2팀의 이세연 주임이 연구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박 부장에게 쏠렸다. 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생 수준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장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두 팀으로 갑시다. 박 부장은 기존 LNG선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안정형 프로젝트를, 최 상무는 이세연 주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시오. 최종 입찰 PT 한 달 전 내부 경선을 통해 우리 회사를 대표할 단 하나의 설계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최 상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팀에서 차출된 소수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 웨일이라는 이름의 TF팀이 꾸려졌다. 박 부장의 팀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로를 달릴 때 세연의 팀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좁은 길을 달려야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 웨일의 여정은 험난했다. 세연의 혹등고래 선형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완벽했지만 거대한 강판을 유선형으로 가공하는 것은 기존의 공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생산팀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설계는 처음 본다. 종이 위에서나 가능한 그림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추진 시스템 역시 문제였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연료지만 독성이 강하고 제어하기가 까다로워 아직 누구도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밤샘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었지만 데이터는 번번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팀원들은 지쳐갔다.
팀장님,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박 부장님 팀은 벌써 시제품 엔진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뮬레이션 오류도 못 잡고 있는데, 팀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세연은 그들을 이끌고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역사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50년 전 허허벌판 위에서 첫 삽을 뜨던 대한조선해양의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주영 회장과 함께 스웨덴에서 빌려온 낡은 유조선 도면 한 장을 들고 밤을 새우던 젊은 시절의 박 부장과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분들을 보세요. 저분들에게 기술이 있었을까요? 자본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우리가 우리의 배를 만들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세연은 사진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눈빛을 가리켰다. 우리는 저분들의 후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밤을 새워 개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이 거인의 심장은 영원히 멈춥니다.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우리 손으로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 세연의 진심 어린 말에 팀원들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다. 생산팀의 반대에는 세연이 직접 3D 프린터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 공기역학적 원리를 증명해 보이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암모니아 엔진 문제는 수십 년간 엔진만 연구해온 회사의 숨은 고수 엔진 명장을 삼고 초려 끝에 팀에 합류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내부 경선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 부장의 안정형 팀은 이미 완벽한 보고서와 예상 수주액까지 뽑아놓은 상태였다. 반면 세연의 팀은 발표 전날 밤까지도 최종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에 최종 결과값이 떠올랐다. 연료 효율 개선 23.5%, 탄소 배출량 저감 98%.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꿈의 수치였다. 다음 날 사장과 전 임원이 모인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리. 먼저 박 부장이 노련하게 발표를 마쳤다. 그의 설계안은 안정적이었고 리스크가 적었으며 기존 공법으로 충분히 건조가 가능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세연이 단상에 섰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저희는 바다의 미래를 제안합니다. 세연은 기술적인 데이터를 나열하는 대신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의 가장 위대한 항해사인 고래에게서 배운 지혜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책임감,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발표에는 숫자를 넘어선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사장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50년 전
나는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 한 장을 들고 유럽으로 가 배를 수주해 왔소.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우리는 결국 세계를 제패했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기에 꿈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오.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부장의 안정적인 설계도 훌륭하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후퇴가 아니라 담대한 전진이오. 노르딕 라인에게 우리의 꿈을 보여줍시다. 대한조선해양은 이세연 주임의 프로젝트 웨일로 최종 입찰에 참가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딕 라인 본사. 최종 입찰에는 대한조선해양을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의 세계 최강자들이 모두 모였다. 각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다. 독일 팀은 완벽한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너무 높은 가격이 문제였다. 일본 팀은 특유의 정교함을 내세웠지만 혁신적인 면이 부족했다. 중국 팀은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기술적인 신뢰도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조선해양의 발표 순서. 세연은 최상무와 함께 발표대에 섰다. 수십 명의 백인 임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긴장되는 순간 세연은 울산 조선소의 용접 불빛과 팀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다. 단순히 배의 성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5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울산의 사진과 현재 세계 최대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을 나란히 띄웠다. 이것이 저희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웨일이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해운업계 전체가 직면한 탄소 배출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역설했다. 고래의 유선형 몸체, 암모니아와 LNG를 넘나드는 유연한 심장, 그리고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는 AI 두뇌까지. 그녀가 제시한 것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친환경 플랫폼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노르딕 라인의 백발이 성성한 회장 스벤 요한슨이 직접 질문을 던졌다. 아주 인상적인 비전입니다, 미스리. 하지만 비전만으로는 배를 띄울 수 없소. 당신들의 그 꿈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소? 특히 암모니아 엔진의 안정성은 아직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세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50년 전 저희 선배들이 첫 유조선을 만들 때 전 세계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된 날짜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에게 약속은 계약서상의 글자가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신념입니다. 저희는 이미 세계 최고의 LNG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말로 증명하는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50년간 K조선이 세계 1위를 지켜온 방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자신감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의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일주일 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승자는 대한조선해양이었다. 노르딕 라인의 요한슨 회장은 공식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선정 이유를 직접 밝혔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조선해양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비전과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울산의 대한조선해양 본사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모두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박 부장이 조용히 세연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면서 내가 졌네. 아니, 자네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고맙다. 우리 조선소의 미래를 지켜줘서. 수십 년 장인의 무뚝뚝한 진심에 세연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는 순간이었다. 몇 년 후 마침내 프로젝트 웨일의 첫 번째 선박 울산 스피리토의 명명식이 열렸다. 고래를 닮은 유려한 선체의 거대한 배가 위용을 드러내자 전 세계에서 모인 외신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기 바빴다. 그 거인의 심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심장이 되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설계팀장이 된 세연은 자신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신입사원들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도면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완전한 제로카본 선박의 설계도였다. 배의 우렁찬 백고동 소리가 울산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척의 배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꺼져가던 거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부활의 함성이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다시 한번 세계의 바다를 향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